안녕하세요. 금요일아침마입니다. 현재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자금 있죠.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서민 정부 지원 상품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 정부 지원 상품 종류가 뭐 있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실까요? 다는 몰라도 대충은 다 알죠 이제.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부 지원 상품을 보자면 가장 인기 있는 세희망월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익돌 있고, 최근에 요즘 또 인기가 많죠. 햇살론 17. 이 두 가지는 10% 미만, 햇살론은 17.9% 이렇게 적용이 되죠. 금리가 솔직히 세희망월시하고 사익돌이야 그래 은행이니까 10% 미만 이해해. 근데 은행에서 햇살론 17 판매하면서 17.9%가 뭡니까? 17.9%가 2금융권도 요즘 저축은행 캐피탈도 17.9%는 고금리에 속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품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2금융권이라면 이제 저축은행 그리고 상호금융인데 가장 많이 취급하는 햇살론 그리고 사익돌 2라는 상품. 여기는 사익돌이고 여기는 사익돌 2죠. 햇살론은 10% 미만, 사익돌은 10%대 중후반에 많이 적용이 되죠. 그것도 사익돌 2하고 햇살론하고 금리가 평균 금리가 비슷하겠네요 보니까. 햇살론이나 세희망월시, 사익돌 이 세 가지가 금리가 이렇게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A하고 이렇게 비슷할 것 같고, 얘네들은 정부 지원 상품이긴 하지만 금리가 다소 높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업체라든가 20%가 넘는 고금리를 이런 걸로 대안을 해라 그런 의미로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만들어 놓고 욕먹는 짓인 것 같아. 이건 정부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 발급해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자가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 그게 이제 얘네들을 주로 이용해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햇살론입니다. 햇살론 신용 등급에 대해서, 그리고 신용 등급을 알게 되면 햇살론 한도를 알게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햇살론 신용 등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용 등급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용 등급 아닙니다. 절대. 내 신용 등급이 내가 나이스 5등급이니까 그럼 햇살론 5등급 나오나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햇살론 신용 등급은, 잠시만요, 지워서, 햇살론 등급이죠. 또 신용 등급도 아니고. 햇살론 등급을 파악하는 주요 요소가 일단 재직기간, 연봉, 그리고 신용, 그리고 부채, 그리고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연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용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런 내용으로 신용 등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햇살론하고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두는 비중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용보증재단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등급에 따라서 과연 대출을 얼마나 해줄까? 거기에 대한 표를 예전에도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여기서 그려볼까요? 아, 이게 잘 되려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쭉 하고 여기가 등급, 여기가 연봉. 자, 700, 최저 금액이 720이죠. 720에서 1,500만 원 사이 쭉 가고, 그 다음 1,501에서 3,000만 원 사이 쭉 가고, 그리고 3,001에서 3,500 사이 쭉 가고, 그리고 3,501에서 4,500 사이. 이게 연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가면 되나? 자, 1에서 2등급은 다 똑같아요. 1,500, 1,500, 1,500. 자, 그러면 이제 3등급. 3등급부터는 쳐도 봐야 돼요. 1,200, 1,500, 1,500. 그 다음 4등급. 4등급은 1,200, 1,200, 1,500. 그리고 5등급 900, 1,200, 1,500. 6등급 700, 1,100, 1,500. 그 다음 7등급 600, 900, 1,200. 그 다음 8등급 600, 800, 900. 자, 이 아래 9등급과 10등급까지 있지만 대부분의 T급 금융사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지 않을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햇살론 등급은 보증재단에 있는 내부 등급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햇살론을 취급할 때 연봉이 가장 낮은 연봉이 720부터 시작을 해요. 통화로 720만 원 이하이면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죠. 720이라면 월 급여 60만 원 이상. 그런데 이건 이제 보증재단에서 햇살론 금융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연봉이고, 대부분의 금융사는 1,000만 원이 넘어야지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증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걸 금융사에서 다 따라 하지는 않죠. 자기들 금융사들 입맛에 맞춰 가지고 가이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720부터 시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부터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럼 1,500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1,500까지 포함이죠. 뭐 3,500까지, 연봉 3,500까지는 1,500 다 가네요. 그럼 3,500, 4,500은 되느냐? 안 됩니다. 또 3등급 1,200, 1,500, 1,500 여기 안 돼. 4등급 1,200, 1,500 안 돼. 5등 900, 1,200 안 돼. 6등급 700, 1,100, 1,500 그리고 나서야 1,500. 그리고 7등급이 1,200, 그 다음 900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왜 안 될까요? 왜 틀릴까요? 바로 여기까지는 저소득자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살론을 만들 때 저소득자를 위한, 그러니까 서민 지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민 지원 상품으로 해서 연봉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낮은 금리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소득을 얼마까지 받느냐? 바로 3,500까지를 저소득자라고 인정을 해 준 거죠. 3,500까지. 그런데 3,500까지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말이 많아. 나 3,600인데, 나 3,550인데 나는 어쩌라고 그럼. 그래서 4,500까지 또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대신에 저신용자인 경우에, 여기는 저소득, 소득이 낮으신 분, 여기는 신용이 안 좋으신 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신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주어지는 그 등급이 아니라고. 바로 이 신용보증재단의 내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스에 연봉은 4천이야. 근데 나이스가 5등급이야. 원래 5등급 삐리리리리 땡 안 되네? 그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보증재단에서 등급 산정하는 방식은 틀리다고 했죠. 6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7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특히 3,500 이상,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 뭐 담보 없고 부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1,500 아니면 1,200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3,500 초과되신 분들도. 근데 반대로 나이스가 7등급이야. 재직기간도 한 2년 되고 부채 많아. 담보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5등급이나 4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재직기간이 길고 연봉도 많고 담보 있어버리고 담보도 플러스 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4, 5등급 나와서 신용등급은 7등급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내가 몇 등급 나온지는 줘야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재직기간이 길고 담보가 있고 연봉이 3,500 이상이라면 햇살론이 날 확률이 좀 낮구나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연봉 3,500 이하의 재직기간이 짧고 담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연체. 보증센터에서 가이드를 만들 때는 제 얼굴이 별나도 너무 가깝게 보이는데 그러나요? 나만 그런가? 화면 이상하게 가까운데 부담스럽게. 자, 연체가 3개월이 지나면 햇살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3개월, 연체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10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연체를 했어. 그리고 갚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 근데 저희 대부분이다. 부결.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사 가야 돼요, 금융사. 보증센터에서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금융사에서 이분은 너무 연체한 기간이 최근이고 대출 나가봤자 또 연체할 확률이 높아 보여. 그럼 안 해줘 버려요. 또 뭐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장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연체 중에는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장기 연체 이력 있는 분들, 내가 비록 연체는 길게 했지만 그거 다 상환한 지 1년도 지났는데 그럼 되지 않나요? 근데 주얼리 보니까 부결 나버려. 채무 불이행 이력 있다고. 나 햇살론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곳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사 가이드가 다 달라서. 그러니까 연체가 어찌됐든 연체를 상환한 후로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딱 3개월 지나면 솔직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 5, 6개월 정도 지났다. 이 정도면은 몇 군데 찔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능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금융사는 딱 잘라서 우리는 5개월, 우리는 1년, 우리는 뭐 9개월 이게 없어요. 그냥 3개월 이상 되면 가능하게끔 가이드는 만들어 놓고 다만 전산에 자기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조작을 했겠죠. 이것저것 해갖고 빼기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분은 점수 안 되니까 안 돼. 어떤 분은 빼기 더하기 나누기 다 해보니까 이분은 점수가 좀 좋네. 그래서 이분은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회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냥 무턱대고 조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분들이야 모르니까 조회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데나 그냥 조회할 수 있겠지만 상담사들은 틀리죠.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고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승인율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부터 조회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세 군데 조회했다. 근데 다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인율이 높은 곳부터 조회를 해봤기 때문에 더 조회해봤자 조회 기록만 나올 뿐이지 안 나올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2, 3개월, 3, 4개월 더 지나고 나서 조회를 해보는 게 낫죠. 괜히 조회 기록 떼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햇살로는 무조건 조회 기록 남아요. 이건 해당 금융사 조회도 해야 되지만 보증재단 이 등급 알기 위해서 보증재단 전산까지 다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조회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햇살론 가져야 된다. 햇살론 뭐 조회 기록 없이 다 거짓말. 조회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 본인들이 채무자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절대는 아니겠죠. 알려면 뭐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상담사들하고 통화해가지고 내가 연체했던 기록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자격 조건 물어보면서 대충 어디에서 가능했다라는 거 판단이 나오는데 연체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연체를 언제 했고 언제 다 상환을 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가장 승률이 높은 곳부터 조회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등급, 신용 등급이 아니죠. 햇살론 등급에 따른 한도 다 보셨죠? 뭐 솔직히 이 한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조회보험 나오는 건데 뭐 아니면 우리 상담사들한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신용 등급이나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 그리고 햇살론을 진행할 때는 승률이 가장 높은 금융사부터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